네. 자, 5분 화공안전기술사. 세상의 모든 공부에서 5분 화공안전기술사 방장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분 요청하시길래, 오늘은 재료에 필요한 사항, 수소 손상, 응력 부식, 방식, 용접부, 열처리, 용접 효율 등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할지 한번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하중과 변이곡선이죠. 그러니까 하중과 변이곡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응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하중과 변이곡선은 꼭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하나씩 그려서 답안지를 채우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피로 파괴, 크리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치성 파괴, 연성 파괴, 용접, 부식, 좀 영이 좀 많죠? 응력 부식 분열, 손상, 예민한 현상, 이게 가끔 출제되죠? 수술 다 출제되죠? 요런 것들 출제 가끔씩 되죠? 부식 문제, 부식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말하듯이 제가 하중과 변이곡선이죠. 이렇게 요 그림을 하나를 이렇게 외우셔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응력 변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 하나씩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할 때 좀 쪽수가 늘어나겠죠. 자, 이런 그러니까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건 아주 답안지 작성할 때 깔끔하게 하나 나오겠죠. 예, 이런 거 작성하면 특히 응력 부분에서 나오면, 자, 강도 부분 이런 거 나오면요. 그다음 연관 뒷부분은 이게 다 연관. 이런 곡선을 알아야 뒷부분에 응력부 피로파기 이런 부분 다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피로파기는 과연 뭔가 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이제 파티그라고 하나요? 그 이야기인데요. 자, 동적인 변형, 자, 동적이죠. 이건 동적. 중요한 건 동적입니다. 자, 그림이 안 좋아요. 동적이죠, 동적. 그래서 이 동적 변동 응력을 받는 거니까요. 이 대부분 다 이런 피로 파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동적으로 이렇게 이런 응력 사이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이런 응력 사이클도 있죠. 이게 세 가지 종류 응력 사이클 여러분들이 자료를 키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응력 사이클 한번 보시고요. 단계도 이렇게 제가 단단히 적었지만 내용을 좀 약간 구체적으로 작성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SN 곡선 이런 수명 SN 곡선들이 SN 곡선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이렇게 답안지에 적어 주시는 것도 이 SN 곡선 하나를 답안지에 적어 주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응력 진폭이 작을수록 파일까지 반복해 응력 진폭이 작을수록 이런 SN 곡선을 이거 아시겠죠? 이제 SN 곡선을 왜 제가 그렸는지 응력 진폭이 작을수록 파일까지 응력 진폭이 작을수록 파일까지 반복 횟수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SN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그림을 한번 밑에 내용이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여기 사이클이고요. 요거는 지금 영역이죠. 자, 그림을 그리시고요. 응력 진폭이 작을수록 파괴까지의 반복 횟수는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리프는 뭐냐 하면요. 크리프는 하중을 증가시키고 일정하다는 거죠. 아까 피로 파괴는 좀 동적이지만 이 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적으로. 그래서 정상 상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가서 어느 일정한 순간에 정적으로 갔다가 파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정상 상태. 하지만 이런 이쪽 1과 3번에서는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것도 좀 그렇죠. 이건 비정상 상태다 보니까 아예 그냥 파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프의 파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그냥 빨리 일어나 버리죠. 비정상 상태다 보니까. 이런 크레프 변형국수도 하나 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 상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크리프를 봤고요. 치성파괴, 여성파괴는 간단하게 넘어가시죠. 이 어떤 개념이냐. 치성파괴, 여성파괴는 이렇게, 치성파괴가 중요한데, 노치에 응력이 집중돼서 되는 거고, 이게 순소성파괴를, 이성파괴는 큰 소성 변형이 일으켜서 파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용접부 열처리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열처리는
이거 저기 여러분이 코사 가이드 M18-2015를 보시면 되는 건데요. 용접부 열 처리하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적었죠. 요즘 뭐 간단하게 답안지를 꾸미는 어떤 형태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가끔 출제되죠. 특히 요거 재료 구분하고 모재의 종류, 일람표 및 열 처리 온도의 시간 요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적으셔야 돼요. 모재의 구분에 따라 최저 유지 온도와 최소 유지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요 부분이 좀 이렇게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적어 주셔야 돼요. 용접 열 처리는. 그래야지만 답안지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최소 유지 시간까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동접부 두께에다 최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왜냐면 요 부분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재료 구분, 모재 종류 기호하고 모재 구분하고 열처리 온도와 시간 요 부분만 문제가 따로 나오시니까 요 부분 정리 좀 해두십시오. 외우지 못하도록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접표 이음매 효율인데요. 용접 이음매 효율은 좋려면 이게 왜 중요하면은 그 배관 두께와 연관되어 있다고. 왜냐면 배관 두께 계산할 때 용접 효율이 들어가거든요. 이 팩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게 용접 이음매 종류, 자 보시면 용접 이음매 종류, 방사선 투과선 비율에 용접 이음매 종류와 방사선 투과 시험에 따라서 용접 효율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용접이 결정되고 이 방사선 투과 시험 비율은요 여러분들이 100 찍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용접 부위를 얼마만큼의 부위를 찍을 것인가 라는 게 방사선 투과 시험 비율이니까요 이게 뭐 100 전면을 다 찍겠다 이러면 용접비 1이 되는 거고요 100에서 220 미만의 투과신 비율을 하겠다 그러면 0.95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것도 코사 가이드 있으니까요 꼭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용접 이음매 효율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부식은요 저기 요게 좀 소방기준사 책에 있는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여기 적어 놨거든요. 보면 양극부하고 음극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양극부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하고 음극부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 여러분들 보시고요. 산화 반응, 반응법 이렇게 난다. 그래서 이게 발생한다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게 되게 중요해. 부식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하니까 부식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시는 특히 양극부와 음극부의 부식 메커니즘을 꼭 외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요거 이제 서브노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요, 부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 그리고 부식의 종류, 요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런 걸 되게 제가 3, 4, 5를 되게 간단하게 적었죠.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덱스, 시험 칠 때 어떤 인덱스로 갈 것인가만 정리했지. 여러분들 이런 거 적어 놓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씩 첨가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첨가를 조금씩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부식 관련해서 내용을. 부식이 나오면 이런 형태 적겠다라는 걸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응력 부식 분열이라는 거 하는데요. 이게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냐면, 설파이드 클로라이드하고 염화이온,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클로라이드, 이건 설파이드, 그러니까 응력 부식 규실은 두 개가 있어요. 응력 분열 규실은 설파이드하고 클로라이드. Cl 연관된 거라고 하고 Cl 연관된 거라고 황하고 H, S하고 연관된 두 개가 있는데요. 종류는 H2, 설파이드 콜리전이랑 클로라이드 콜리전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조금은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특히 설파이드 요 오스테닉 스테나 염화염 접촉에 때문에 발생하는 클로라이드 콜리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원유 정제 시 트레이 탑이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가 이 오스테닉 스테인리스 강, 그죠? 스테인리스 강이 트레이를 이 오스테닉 스테인리스 쓸 때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는가? 그때는 이제 응력 분열 규실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죠. 원유에서 왜냐하면 원유 자체는 소금기가 있으니까요. 소금기가 있으니까 앞단에서 소금기가 붙어있는 원유가 여기 들어오면 당연히 클로라이드, 염화, 이온과 접촉되면 오스테니스 강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수소 손상인데 수소 손상 굉장히 자주 나오죠. 수소 손상은 간단하게 요 네 가지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 HB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메커니즘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렇게 수소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탈탄 반응이 발생한다. 뭐 좀 약간 그림이 흐릿한데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크게 보시면 돼요. H2 이런 수소 분자가 발생해 버리죠. 수소 분자가. 그리고 탈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두 가지 메커니즘이고요. 자, 방지 대책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조금씩 뭐 부식 억제제 이렇게 적지 말고 여기다 내용을 좀 첨가를 하시고요. 자, 수소기포화 같은 경우는 킬드강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NI 함유 재질, 수소치성 같은 경우는 금속 자체의 결함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부식 억제제를 사용하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치식은 여러분 넬슨 차트라고, 이게 넬슨 차트거든요. 이 넬슨 차트를 보고 이 수소의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적절한 재질을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넬슨 차트를 이렇게 적는 걸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손상의 예로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문제도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 사례를 적어라, 수손상의 사례를 적어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하이드로 크래킹, 뭐 중진류 분해공정에서 하이드로 크래킹인데요. 자, 하이드로 크래킹이 여기서 없지만 여기서 반응계에서 발생했던 그 미분해된 그 중진류 반응기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수소 포함된 이게 리턴관, 그러니까 리사이클관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고 배관 규격이 탄소광이었어요. 탄소광. 탄소광은 안 되죠. 스테인리스광이 좋은데, 그래서 탄소 처리, 이게 수소가 반응해, 한마디로 탈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탈탄 반응이. 그래서 제재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겠어요. 여기선 킬드강을 쓰거나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재질을 쓰든가 뭐 그런 형태로 문제를 이어서 가야겠죠. 특히 재질 재검토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보수를 철저히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책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런 수소 손상 때문에 배관이 사고가 났는데 해보니까 A 뭐 50장 탄소광을 썼고, 실제적으로 운전 범위나 설계 조건이나 운전 범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뭐 설계적 문제 조건이 좀 약간 추정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답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민한 인계부 시기는요, 이거 가끔씩 출제되는데, 예민한 현상 때문에 뭐 인계 부식이 일어난다 이런 거, 특히 크롬화, 탄화물 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 가끔 출제돼요. 요거요. 인계 부식하고 예민한 현상은요. 이쪽 부분에서 방식 부분인데, 방식 부분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여기서 부분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방식이라는 용어를 제가 특히 전이를 낮춰서 음이온 발생을 억제한다라면서 방식 대상을 보호한다. 방식 대상이 뭐죠? 배관이겠죠. 대부분 다. 배관을 보호하는 건데, 요거 전이와 pH도를 좀 한번 보고 가세요. 부식 영역 여기인데, 자, 이 전이차를 올려서 양극 방식법을 할 거냐, 아니면 부동태 방식으로 갈 거냐, 그걸 그려보세요. 안정 영역으로 가는데 음극 방식법으로 아예 갈 거냐. 요 전이와 pH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방식 방법도 약간씩 틀려지니까요. 자, 부식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극 방식에 의하면 전이차를 높여버리든가, 차라리 높여버리든가, 아니면 부동태 방식은 pH를 올려버리든가, 음극 방식은 아예 그냥 전이차를 확 낮춰버려서 마이너스 형태로 가든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고요. 요건 그래프는 한번 그려보세요. 답안이 작성이 좋을 겁니다. 요 그래프는. 자, 그리고 이제 음극 방식 중에 이게 좀 뭐죠? 이게 뭐 희생양극식이고요. 이거는 외부 전원법이죠. 이런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가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5분, 자,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이었습니다.